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는지요? 자, 녹화는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간 고민했었던 부채 한도 이슈는 완전 소멸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봐야 될 것들부터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좀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시장은 현재 지금 제가 오른쪽에도 적어놔 드렸지만은 부채 한도 협상은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6월 달 FOMC가 상당히 조금 이제 시장의 시선을 좀 받고 있습니다. 13일부터 해서 14일까지 이 내용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렸던 거 코스피 2600포인트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얼마를 갈 것이냐, 뭐 3천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6월 5일부로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등록제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슈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릴 주 강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무상증자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 전환사채 얘기도 해드릴 건데,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냐면, 시장이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환사채나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투자가 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다 보니까, 종목을 찾아보니까 유상증자도 하는데 전환사채도 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튀는 종목들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 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빼놓을 수 없어요. 부채 한도 협상 짧게 그냥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디폴트 우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의 관심 자체는요, 6월 달 FOMC로 시선 쏠림이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점은요, 최근에 외인들이 꾸준하게 주식을 매수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말 많은 주식을 삽니다. 특히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또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환율 체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1,300원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율 자체가 아마도 6월 FOMC 이후에 1,200원대 안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전부터 해서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엔화 자체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6월 달 이후부터는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신흥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 자체도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좀 내려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전부터 말씀드렸었던 달러는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2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달러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죠. 체크하시고 대응 꼭 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자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은 우선 우리가 훑고 가야 되니까 알고는 가자고요. 제가 항상 강의 때 이런 내용도 짚고 넘어가잖아요. 짧게. FOMC가 6월 13, 14일 날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들은 5월 달에 미국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뭐냐면 비농업 부문 취업자가 전월비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업률 자체는 예상치 3.5%보다 조금
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엇갈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하냐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것은 바로 아래 나오는 CPI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6월 13일 날 나옵니다. 근데 6월 13일은 FOMC 열리는 날이잖아요. 네, 금리 결정 보통 요날 진행을 좀 하게 되는데 요거 보고 아마 금리가 0.25%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될 것 같긴 한데요. 요게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지금 금리를 올릴까 말까 반반이긴 해요. 반반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빨리 0.25 올려라. 저 0.25 한 번 남은 게 마지막이라 보거든요. 마지막이라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올렸으면 좋겠어요. 할 거. 아니면 6월 달에 진행을 안 하게 되면은 7월 달에 진행을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이나 지표들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요. 이번 금리 자체를 올리던 말던 간에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돌리는 케이스가 나올 거라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FOMC의 영향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가 낮아질 겁니다. 몇 년 동안 FOMC 미국 시장 전체에서 미국만 바라보는 시장이 됐지만 조금 뒤로 갈수록 지금은 더 커플링, 미국 증시와 커플링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디커플링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1% 오르면은 국내 증시가 더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강의를 제가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1, 2개월이나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요. FOMC에서 뭐라 떠드는지 별 관심 없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만 이제 그땐 이슈화가 될 겁니다. 언제냐면 FOMC에서 연말쯤 지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라는 이슈 끌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모두 함께 FOMC에 집중을 하겠죠? 예. 그 전까지는 지금부터는 FOMC가 슬슬 찬밥이 되고 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2,600을 안착을 했습니다. 기간의 매수가 상당히 조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냐면 어디로? 전기전자 쪽이나 2차전지 쪽 등에 상당히 좀 들어와 주다가 최근에 다시 기관들이 잡는 모습이 좀 나오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조정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해줘야죠. 자, 삼성전자 현재 보면요. 0.8% 정도 오늘 하락 중인데 외인들의 매도세 자체가요. 굉장히 거칩니다. 현재 실시간이에요. 상당히 좀 많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약간 좀 조정 폭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살짝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서 외인들의 매도 공세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좀 나오는 모습. 오늘장 보면은 아직 예상치긴 하지만 잡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매수였다가 살짝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전 자동차 좋게 안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 현재 2.5%가량 많이 빠지거든요. 쭉 깨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요. 기아 오늘 5% 빠집니다. 자동차 얘기 잠깐 드리자면 지난주 얘기 드렸던 거 잠깐 리뷰해 드리자면 제가 딴 것보다도 자동차 쪽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일본 차들이 역습. D의 역습이랄까? 토요타 T인가요? 죄송합니다. T네요. T의 역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 일본 차들이 이제 한 번 더 전진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4월, 5월 달 해가지고 일전에 뽑아냈던 자동차의 수량만큼 계속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풀리면서 그게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일본차 전역으로 다 퍼져요. 그래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2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지만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빠질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인도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시장 좋다고 하지만 저는 수급적인 부분에 공백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건 좀 말씀드려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요걸 봐드린다고 깜빡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봤을 때 자,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항상 3에서 4개월 정도치의 박스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코스피 차트예요. 여기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여기 두 가지의 박스권 자리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안착해서 가고 있죠. 여기 라인, 박스 중반 라인 자체가 여기가 얼마냐면요. 여기 2,700이에요. 그 다음 여기 얼마인가요? 여기가 거의 한 3,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포지션 자체, 시각 자체가 좀 바뀌고 있어요, 기관들이. 우선은 2,700까지는 당연지사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정말 빨리 올라간다면 뭐 FOMC 전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솔직히 힘들 것 같고 한 6월 안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착을 이때 2,700포인트까지 올려친 다음에 조정 흐름이 나오겠죠. 어쩔 수 없는 조정이 나옵니다. 요게 갇혀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요. 그리고 그 다음 돌파는 어떻게 해요? 3,000포인트까지 가는 거. 그래서 연내 안으로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못 가?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흐름이 올라쳤다가 조정 좀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치는 그림으로 기대해 보시고요. 3,000포인트가 갈 가능성이 연내 안으로 저는 50% 이상이다라고 우선 봅니다. 왜냐하면 거칠 게 없는 시장이거든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모든 시장의 포인트 자체가요. 앞으로는 그 대세 상승 분위기로 가요. 수급도 그렇고 이제 미국 증시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요. 지금부터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쌈짓돈들이 다 어디로 와요? 국내 쪽이나 아시아 신흥 쪽이나 하여튼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우선은 90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안착을 한 이후에 흐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덩달아 잘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5일 국무회의에서 요거 등록제 폐지를 했어요. 시행이 12월 14일부터입니다. 올해 말부터 시행이 좀 되는데 원래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투자할 때 인적사항 등록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복잡했어요. 그런데요, 이거 자체를 이제 없앱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 등록 없이 바로 계좌 개설을 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더라도 시장이 좀 좋은 상황인데 요거까지 좀 도와주게 된다면은 외인 수급 증가가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공매도나 이런 포인트들 영향을 줄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잘 대응을 해주겠죠. 어찌됐든 요거는 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우선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잠깐이나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직은 멀었어요. 12월 달입니다. 우선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유상증자 얘기 드릴 거고요. 무상증자 얘기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보면은 유상증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총 3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현금을 받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상장사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뉴인텍 체크 볼게요. 꼭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뉴인텍 주가가 갑자기 6월 2일 날 24%가 하락을 합니다. 많이 빠지죠? 그죠? 자, 공시사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인텍의 공시사항 보면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6월 1일 날 장 마치고 4시 반쯤에 공시가 좀 나갔어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얼마의 금액을 하느냐예요. 자, 뉴인텍의 시가총액은 지금 오늘 600억 상황이지만 떨어지기 전에는요. 그래도 한 800억대 이상 했던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시설자금 72억 원에 운영자금 278억 정도에서 약 거의 뭐 한 350억 가량의 자금을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떨어지기 직전의 시가총액에서 요 투자 들어오는 일반 공모 금액을 가지고 빼는 정도 수준의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보면은 뉴인텍이 최근에 며칠 동안, 이틀 동안 하루 만에 갑자기 빠졌던 만큼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의 주식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보통 진행을 하실 때 뭐냐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딱 뜨면은 그날 기준의 시총에다가 얼마 하는 거야 계산해 보셔가지고 뺀 퍼센테이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 감안하시고 계산하시면 얼추 빠지는 금액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반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빠질 만큼 빠졌다 이거예요. 반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쭉 내려보자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공시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어디든 다 나옵니다. 7월 5일입니다. 그러면 7월 5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7월 3일까지, 이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해 두셔야지만 나는 뉴인텍이라는 주식에 주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공모한 거를. 오셨죠? 권리를 주는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로 주냐면 1,688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서 지금보다는 그럼 싸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지만 결정을 하시고 납입을 8월 17일 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언제 주냐면요. 신주가 언제 나오냐면요. 신주의 상장이 9월 1일 날 신주가 상장이 좀 됩니다. 9월 1일 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이날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권리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복잡해지죠. 실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신주 상장을 만약에 투자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거래일 전에 뭐 한다고요? 권리 공매도. 권리 공매도를 신청을 하면요. 2거래일 전에 주식을 파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신주 상장이 9월 1일이래. 오케이. 그날부터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틀 전부터 빠지지? 어안이 벙찌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냐하면은 권리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증권사 HTS 어플에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힘드시다 하시면 증권사 찾아가셔가지고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체크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전 매매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방식 중에서 3자 배정 방식이 있어요. 3자 배정. 이거는 우선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에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상장사에서는 제가 수성 셀바시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수성 셀바시온. 얘가 좀 움직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수성 셀바시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 진행을 했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도 현재 같이 얘기가 있는 종목인데요. 아이고, 이걸로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은요. 되게 좀 특이해요. 자, 유상증자 결정은 6월 1일 날 3자 배정 하나 있고요. 22, 23, 24, 25회차 발행을 똑같이 전환사채까지 같이 발행합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유상증자를 보는 거니까 유상증자만 가지고 전환사채 좀 이따 설명 또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금액은요 150억을 진행을 해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근데 재밌는 점은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이래요. 이게 뭐야 해서 뭘 봐야 되냐면 딴 거 볼 필요 없이 맨 밑으로 내리면요. 누가 얘를 여기다가 돈을 넣는지가 나옵니다. 쫙 내리면. 자, 여기 보시면 네. 3자 배정 대상자가 나오고요. 투믹스 홀딩스라는 곳이래요. 투믹스. 투믹스 어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만화? 자, 선정형이 말고 비고를 봤을 때 여기 보세요. 1년간 보유하고요. 유상증자 납입 후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합니다. 투믹스 홀딩스에서 이 회사의 유상증자를 하고 회사를 떠가는 구조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 이렇게 보면 좋단 말이에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 뭐가 있냐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유상증자를 했을 때 납입일을 보셔야 돼요. 납입일을 보셔야 돼요. 납입일이 7월 31일이에요. 2달이 남았어. 7월 31일. 그러니까 7월 31일에 뭘 할 수 있냐면 3자 배정도 전환사채도 봐야겠지만 3자 배정을 딱 해놓고 뭐가 나오냐면요. 7월 31일 전에 자금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앞에 이렇게 가로로 정정이라고 공시가 뜹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결정 이렇게 나오면서 뭘 하냐면 납입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계속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얘가 변화의 시점으로 보는 것은 7월 31일 날 납입일을 미루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자 배정이 우선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3자 배정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공모도 할인을 많이 되지만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보통 보시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10%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830원으로요. 밑에 보시면 여기 할인율까지 같이 나와요. 여기 보시죠? 할인율, 할증률 이렇게 10% 나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선 진행을 하는데 우선 날짜만 잘 맞춰서 들어와 준다면 수성 셀바시온이라는 종목은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전환사채 종목 몇 개 또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요거 일단은 만약에 약속만 지켜준다면 수성 셀바시온은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이제 변화의 기점으로 주가가 좀 자리를 바꾸지 않을까. 가장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여기 현재 놓여져 있는데 이 자리를 뚫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짧게 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3자 배정 일반 공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은요. 보호회수 기간이 없어요. 받으면 바로 팔 수 있는데 다만 3자 배정 방식은 3자는요. 여러분 1년 보호회수가 있습니다. 보호회수가 있고요. 별도로 이게 회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하는 쪽에서 거래소랑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랑 얘기하면서 거래소에서 추가로 1년을 요구한다든가 팔지 마라, 2년을 요구한다든가 보호회수 기간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확정을 무조건 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로 이제 합의를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최대 주주가 바뀐 경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래소 맘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2년 정도 추가로 연장, 1년 연장해가지고 2년 정도 가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방어 목적이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를 잘 키우려는 사람인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래소 입장이니까 개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면 사실 많이 없는 건데 일반 공모 방식이긴 한데요. 그냥 뭐 일정 적은 금액을 가지고요. 신주주권을 배제하고 그냥 다수인을 상대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찍어서 합니다. 나한테 일반 공모 10억만 해줄래? 뭐 이런 식입니다. 10억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서 볼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잘 없는 내용이라서 10억 그냥 일반 공모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가 진짜 돈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죠. 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장점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주주한테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데 장점이 있어요. 할인을 해가지고요. 발행가를 조정하고 회사의 부채로 잡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주가 리스크 감안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경우에 근데 이제 그 기관이랑 딜을 합니다.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이 있냐면 만약에 100억을 우리가 진행할 거야. 일반 공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근데 증권사에서 회사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총액 인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행했잖아요. 근데 주주들이 나 너무 하기 싫어.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일반 보통 주주들이 아이씨 그냥 안 하고 말지 더러워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예상했던 일반 공모 금액보다 신청이 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총액 인수 방식으로 남은 거 우리가 다 뜰게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아닌 경우도 있고. 보통 그거를 많이 회사에서 원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은 좋은 게 아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점 뭐냐면 발행을 했잖아요. 특히나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는 리픽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투자한 만큼. 사채니까. 근데 삼자 배정은 투자하면 바로 그냥 땡 주식이에요. 그래서 10% 할인을 보통 합니다. 보통 이걸로 진행을 해요. 네. 아닌 경우가 아주 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10%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일반적인데 그냥 전일 종가 평균 따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할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할증하는 경우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회사 오너가 조금 자만감이 넘쳤다고 표현할까?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할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근데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투자하고 나서 조정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좀 단점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해피한 투자 방식이고요. 삼자 배정을 제외하고는 주주들한테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하실 때 주가가 빠지는데요.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를 한 짧으면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텀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진행이 될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만약에 했는데 갑자기 이놈의 회사가 주주 배정을 실권주 일반 공모를 빵 때렸어. 그러면은 최소한 버티시다가 받으시라고 말하라. 예, 무조건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기회를 남한테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무상증자예요. 여러분들 사실 무상증자를 하면은 좋다. 왜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무상증자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예. 공짜가 좋다는 거죠. 회계장부의 숫자를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뭐냐면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자, 뭐냐면요. 이렇게.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져 있죠.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자산 재평가 적립금, 보통 주식 초과 발생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회사가 돈이 남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요, 이렇게 자본금으로 돌립니다. 네. 회사 자본금이 만약에 뭐 100억이면은 이익잉여금이 100억으로 간다. 이거를 100억을 이렇게 넘긴다. 이렇게 하면은 요건 뭔가요? 1대1 유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아. 400억이야. 1대4 유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1대3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가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자산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없어요. 왜 하냐면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돈이 많다, 잉여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 재무가 우리 회사 되게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가관리 차원, 인기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사실 이놈의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상증자를 했을 때, 무상증자 했을 때 전 참 답답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보통 무상증자를 하면은 한 주당 뭐 한 2주 정도 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작년이나 연초에 봤을 때 한 주당 주는 주식이 6주, 뭐 7주, 8주를 준대. 예? 그러니까 주가가 막 뻥뻥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뭐가 있냐면은,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이거고, 무상증자를 딱 하고서 신주를 받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쵸? 그 날짜, 예정 날짜에 마이너스 2거래일 필수. 마이너스 2거래일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권리공매도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걸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무상증자를 내가 받게 됐다고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받게 됐어 이미. 그러면 무조건 권리공매도 날 다 파셔야 돼요. 나머지 주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고요. HTS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멍 때리고 날짜가 6월 12일이구나. JI테크 한 볼까로 있다가는 이제 남들은 다 파는데 나는 한 10몇 프로 빠진 다음 달 파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자면 날짜 정보 센코부터 볼게요. 센코. 거꾸로 이제 날짜를 센코 거꾸로 해놨네. 아까 보시면 센코가 6월 2일 날 신주 상장이 되는 종목이에요. 공시 제가 이미 해놓은 거고요. 자, 날짜 보시면 6월 2일이 언제냐면요. 요 날이에요. 어이씨,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렸다. 요 날입니다. 요 날이에요.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2거래일부터 뭐예요? 네, 권리 공매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무상증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권리 공매도 하셔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이거 무상증자 하시는 분들 메모해 두세요. 권리 공매도 안 하시면 무상증자 투자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필수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날 2일날 2거래일 전이 5월 31일 수요일이에요. 주가 몇 프로 빠졌나요? 8.7% 빠졌습니다. 이날 8.7% 빠졌고요. 많이 빠졌죠? 이날 다음날 또 빠졌어요. 목요일은요 2.5% 빠졌어요. 이틀 동안 11% 빠졌다고요.
이거 멍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날 파신 분도 또 있겠죠. 거래량은 이미 터지고 있어요. 왜? 권리고 매도 안 하신 분들 열심히 판 거야. 근데 여기 거래량 보이시나요? 권리고 매도 한 사람들은 뭐 일일이 한 사람들이 그냥 판 거야. 시가부터 던져버려야 돼요. 필수. 자, 다시 돌아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센코 같은 경우가 한 주당 3개를 줘요. 자, 한 주당 3개를 줘요. 이거 3이에요. 시작을 딱 한답니다.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근데 한 주당 3개를 주면, 네? 3개를 주면 나머지 3주 자체가 요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나는 한 주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머지 3주는 이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무상증자 합니다 하고 내가 탁 따라 들어갔어. 그렇죠? 시작부터 공시 딱 보자마자 들어가 버렸어. 주가가 튄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높게 튈 때 이날 무조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 돼요. 한 주를. 싹 팔아야 돼요. 싹 다. 싹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주는 이때 주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 속절없이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당연하죠. 발행가 근처까지 떨어져요. 막. 발행가 근처까지 떨어진다고 주가가. 발행가까지 떨어져요. 쫙. 그래서 나머지 이 3주는요. 권리고 매도를 통해서 가능한 한 손실이 안 나게 파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어디서 내야 되냐면 이 한 주 가지고 내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이게 투자 전략이에요. 숫자가 작아서 그렇지 뭐 많이 있으시면은 그래서 무조건 뭐다? 무상증자 공시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따라 들어가죠. 운 좋게 전달이 있었어. 아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쫙 치고 올라갔다 윗골이 달고나 떨어지는 날이 있어. 아, 무조건 다 파셔야 됩니다. 싹 다. 나머지는 권리고 매도를 통해서 이틀 전에 신주 상장 이틀 전에 다 팔아 치우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그나마 조금 남아. 그걸 안 팔고 한 주다 요 비중으로 따질 때 이 한 주 비중으로 있는 주식을 안 팔고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 무상증자는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필수. 자, JI테크도 가서 보자면요. 신주 상장이 6월 12일이에요. 6월 12일이에요. 공시가 언제 나왔냐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5월 8일 날 나왔어요.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요거 같은데. 네. 5월 8일 날 이때 상한가 갔는데 5월 8일 날 공시가 딱 나왔어. 5월 8일 날 공시가 언제 나왔냐면 죄송해요. 이렇게 볼게요. 1시 59분에 냈어. 장중에 내 장중에. 1시 59분 장중에 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 5월 8일 날. 자, 분봉으로 볼게요. 자, 공시가 나가자마자 팡 뛰어버렸어요. 공시 보고 이때 막 분봉이니까 막 따라 들어가신 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겁니다. 끝나자마자 무조건 뒤도 안 보고 사야 돼요.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튀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1대3이에요. 자, 근데 말씀드렸죠? 언제 팔아야 됩니까?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상장돼 있는 주식 자체 쪼그라들죠? 그렇죠? 1대3이었잖아요. 그렇죠? 시총이 예를 들어 1,000억이면요. 시총이 요 공백기가 발생해요. 얼마로 쪼그라듭니까? 250억으로 시총이 쪼그라들어요. 세 주가 나중에 나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권리락 끝나고 이렇게 주가를 컨트롤하기가 쉬워. 그래서 보통 1대3은 안 그렇지만 1대6, 7, 8로 가는 주식도 많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 애들은요. 권리락 딱 끝나자마자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상한가로 말아버려요. 팡 말아버려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위에 고점에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이 한 주를 세력들이 다 빠바박 털어버려요. 그리고 떨어지길 놔두다가 아까 얘가 JI테크가 말씀드렸지만은 언제예요?
6월 12일이라고요. 다음 주. 그럼 이 거래일 전 6월 10거래일 날에 권리공모를 해가지고 무조건 팔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가지고 요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나머지 3주 가지고는 뭐 한다고요? 본전치기 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필수 뭐라고요? 무상증자 하시는 분들 필수 권리 공매도 이거 안 하시면 무상증자 할 필요 없어요. 단 또 하나 무상증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 1대 뭐 3 이상 뭐 이렇게 주가 가기도 하지만 1대 1, 뭐 1대 뭐 0.2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영향 없어요, 주가에.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비중이 좀 높다. 3 이상으로 간다. 4다, 5다 이렇게 많이 주는 애들은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되고 여기서 첫날 권리락 딱 끝나자마자 주가가 튀어버리면 바로 파셔야 돼요. 바로 있는 거 전체 다 싹 다. 나머지는 요거 주식 받는 날짜에서 이 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로 해가지고 처리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자, CB예요, CB.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작년 2021년 11월까지 해가지고 전환사채가 그 전까지 규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좀 바뀌었고 약 1년 정도 사실 전환사채 발행이 굉장히 없었어요. 1년 좀 넘는 기간에. 최근 올해 들어서 좀 한 2분기부터 해서 전환사채 발행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이 약간의 조금 과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 전환사채는 리픽싱, 전환가의 그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전환사채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까지 어땠냐면요. 10,000원에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해서 CB를. 근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5,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5,000원까지 리픽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어. 그런데 다시 이게 올라가잖아요. 다시 10,000원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내 단가를 10,000원으로 바꿔야 되냐? 안 바꿔도 돼요. 안 바꿔도 됐어요. 그냥 내 단가는 5,000원으로 고정된 거야. 그러면 내 주식 수는 어떻게 곱하기 2배가 된 거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10,000원에 만주가 있었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리픽싱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20,000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20,000주로 나 주식이 된 거야. 20,000주가 다시 10,000주 가면 어떻게 되고요? 이 곱하기 2배 번 거죠. 가뿐하게. 2배 수익이 난 거야. 이게 이제 원래 전환사채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2021년 11월까지만 이 규정대로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부터 바뀌어요. 그로부터 약간 과도기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의 전환사채의 규정들은 약간 조금 변화무쌍합니다. 요거 하나만 조금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보여드리기 전에 채권 자체, 전환사채는요. 보회수 기간이 1년이에요. 보회수 기간이 1년인데 1년 뒤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회사에서 그 나름 또 다른 그 계약서를 통해서 회사랑 합의를 보는 경우 1년 이상으로 보호회수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1년을 갑니다. 1년 뒤부터는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바꾸던가 다시 이거를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채니까 내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야. 표면이자도 있고 만기이자도 있어요. 보통 표면이자율대로 1년에 이자를 받습니다. 15.4% 빼고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20,000원이야. 그럼 난 주식으로 바꾸겠죠. 2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10,000원에 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9,000원이야. 9,000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네. 상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 돈으로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매력도가 큰 거였는데요. 요즘에는 좀 변했어요.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위즈코프 하나 봐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보면은 거래소 자체에서 용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위즈코프 차트 보세요, 우선.
기가 찹니다.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여기서 사실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뭔가 회사가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서 튈 가능성이 있어요.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죠. 네, 이렇게 차트 이래요. 자, 종호 여기 들어가가지고 볼게요. 전환사채 발행 2회차 여기 보시면요. 금액을 상당히 좀 많이 발행하는데 이 회사는 재밌는 게 뭐냐면 표면 이자 자체가 0%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공시를 들어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전이랑 상당히 좀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전환사채들은요. 어떤 식이었냐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원래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요. 액면가까지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액면가가 500원짜리예요. 그럼 주가가 5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리픽싱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주기 자체가 1개월 단위도 있고요. 보통 3개월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3개월로 많이들 합니다. 1개월도 많아요.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지만 그 거래소의 권고사항은요. 70%까지. 그러니까 10,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7,000원까지만 리픽싱이 되는 거를 상당히 거래소에서는 요청을 해요. 시간이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환사채 리픽싱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다음 주 2부라고 하고 다시 뵙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일단 시간이 참 아쉽네요. 네, 어찌됐든 최근에 시장에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딴 거 아니라요. 네, 일단 긍정적이니까 좀 즐기셔야 되고요. 기관들이 회사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올라갈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재미있는 연말이 될 것 같으니까, 하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많이 좀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많이 발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6월 FOMC까지는요,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이후에도요, 사실 시장은 굉장히 잘 갈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레버리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6월 FOMC까지는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 천천히 조정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짧은 강의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